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 블록체인에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병렬 처리 기술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 엄청 딥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정도의 소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렬 처리 기술은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제 요즘 많은 블록체인에서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기술이고,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컨텐츠는 이 트랜잭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 병렬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성능 개선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에서 블록이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블록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블록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우리 거래를 하고자 하는 어떤 오더가 되겠죠.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트랜잭션들이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이런 블록을 처리할 때 이 트랜잭션들을 순서에 맞춰서 처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모든 노드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 노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노드마다 이 트랜잭션들을 다른 순서로 수행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노드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 안의 트랜잭션들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랜잭션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요. 한 노드에서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이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트랜잭션, 두 번째 트랜잭션,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데이터라고 돼 있지만 뭐 예로 들자면 어떤 코인의 밸런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트랜잭션까지는 뭐 그 토큰을 전송하는 트랜잭션이라고 한다면 이 노드에서는 그 토큰의 유저마다의 밸런스를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는 것은. 예제를 한번 볼까요? 어, 지금 이더가 각각 어카운트에 20, 1, 1, 5 이 정도 이더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트랜잭션이 1부터 4까지가 트랜잭션 1은 A에서 B로 12더를 전송하고 트랜잭션 2는 B에서 C로 2이더를 전송하고 트랜잭션 3은 A에서 D로 5이더를 전송하고 트랜잭션 4는 C에서 D로 2이더를 전송하는 트랜잭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네, 트랜잭션 1번이 A에서 B로 12더를 전송하는 것이죠. 그럼 A에서 B로 전송했기 때문에 이 가스비를 없다라고 무시한다면 A에서는 12더가 줄어들 것이고요. B 계좌에서는 12더가 늘어나겠죠. 이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트랜잭션은 B에서 C로 이 이더를 전송하는 것이죠. 그러면 B 어카운트에선 이 이더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고요. C 계좌에서는 이 이더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트랜잭션을 처리할 건데요. 세 번째 트랜잭션은 A에서 D로 5 이더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D로 5 이더를 전송했기 때문에 A는 5가 감소했고 D는 5가 늘어났죠. 나머지는 변동이었고요. 그래서 트랜잭션 3까지 처리했고 트랜잭션 4를 처리하는 것은 이제 C에서 D로 이 이더를 전송하는 겁니다. C가 이 이더를 D에게 보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이 트랜잭션 4개가 처리되면서 이 어카운트에 있는 이더 밸런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각 노드에서는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있는 이 밸런스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더 밸런스가 저렇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2더를 A에서 B로 전송하는 TX1번을 먼저 처리했어야 되는데 TX2번을 먼저 처리하는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TX2는 B에서 C로 이 이더를 전송하는
트랜잭션이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1번을 처리하기 전에 2번부터 처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 C로 2이더를 전송했어요. 그럼 C는 2이더가 늘어났고 B에선 2이더가 감소했겠죠. 이렇게 하고 봤더니 B는 마이너스 1이더가 됐네요. 왜냐면 2이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B가 마이너스 잔고를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트랜잭션은 바로 리버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더니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처리된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트랜지션을 처리한 순서가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랜지션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블록이 예를 들어서 100만 개 트랜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1번부터 100만 개, 100만 번째 트랜지션까지 노드가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해야겠죠? 왜냐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 순서를 지키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 블록이 100만 개를 처리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100만 개를 처리해야 되니까 하나를 처리하는데 0.00001초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처리하려면 몇십 초, 몇백 초가 걸리겠죠. 이렇게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에 한계가 보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는 비탈릭 부테린이 예전에 이제 이 블록체인에서 탈중앙성,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리고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그리고 보안, 시큐리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 확장성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는 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블록체인이 지원할 수 있는 유저 수, 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저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매스 어답션 환경을 상상한다면 그런 유저가 1억 명, 10억 명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블록의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거든요. 그럼 그 많은 트랜잭션들을 그 단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 만큼 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블록체인에서 트릴레마에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하나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블록체인 여러 개를 조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듈러 형태의 블록체인. 그리고 굉장히 고성능 블록체인을 추구하면서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모놀리틱 블록체인 쪽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에 있는 것이 이 모놀리틱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나 자기만의 블록체인에서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놀리틱 블록체인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장성을 결국은 그 블록체인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하이 퍼포먼스 블록체인이어야 될 거고 이것으로 유명한 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솔라나, 앱토스, 그다음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수이, 세이, 그다음에 메인넷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굉장한 투자도 받고 있고, 커뮤니티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모나드란 블록체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은 이제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부르고 TPS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성능의 측정 지표로. 한 1초마다 트랜잭션을 몇 개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그 단위인 TPS를 가지고 자기들의 성능을 많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모듈러 진영에서는 이제 자기 하나만의 블록체인에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 밖에 사이드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별도의 블록체인에서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그 결과만 간단하게 메인 블록체인에 싣는 정보를 갖다 주는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옵티미즘이라든지 아비트럼 이런 옵티미스틱 롤업을 쓰는 계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려고 하는 보관하고 싶은 그런 기능을 위해서 DA 레이어인 셀레스티아 같은 것들 아니면 어베일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별도의 체인들 많이 운영하는 폴리곤이라든지 아니면 GK 프루프를 이용해서 GK 롤업을 활용하는 GK 싱크 이런 체인들이 모듈러 블록체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혼자 그 수많은 그 트랜잭션을 다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메인넷에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블록체인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그다음 다른 블록체인도 빠르게 처리해서 자기는 결과만 싣고 그다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셀레스티아라든지 어베일 같은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런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이 모놀리틱 블록체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모나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기는 10,000 TPS를 충족시키더라 라는 이 프로젝트도 있고요. 뭐 인젝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블록 타임이 1초 미만이면서 3만 TPS, 75,000 TPS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높은 TPS를 만족시킬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2만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고 5,000 TPS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솔라나는 예전부터 유명했죠.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로 유명했고요. 65,000 TPS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앱토스라든지 수이 같은 경우도 굉장한 하이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런 체인들 같은 경우는 합의 알고리즘부터 최적화를 하고 계속 발전시켜서 합의도 빠르게 해서 블록 생성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블록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채택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랜잭션을 병렬로 처리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트랜잭션 처리할 때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설명드렸는데 근데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하면 더 빨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서 나온 기술이 바로 이제 병렬 처리 기술인데요. 그중 하나가 앱토스가 제시하는 블록 STM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건 병렬 처리할 때의 특별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예전에 앱토스가 나올 때부터 제시했던 기술이고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1차선 도로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다차선의 고속도로 훨씬 처리량도 많고 자동차도 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많이 지나갈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순차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은 1차원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병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차원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의 노드가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스레드를 4개라고 가정한 경우인데요. 뭐 1, 2, 3, 4가 동시에 처리되고 5, 6, 7, 8이 동시에 처리되고 90, 11, 12가 동시에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처리를 4개씩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 트랜잭션을 4배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하나의 블록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이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트랜잭션 병렬 처리를 가지고 이득 볼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병렬 처리는 상상으로는 쉽거든요. 이제 한 번에 뭐 2개, 3개를 처리하면 되겠다. 그럼 2배, 3배 빨라지지 않겠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끼리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연관된 곳에 결과를 저장할 때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랜잭션을 순서를 보장되도록 처리를 해야 여러 노드에서 처리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연관된 데이터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똑같은 곳에 저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트랜잭션들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무시하고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랜잭션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서로 데이터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병렬 처리에선 가장 큰 챌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토스가 사용하는 병렬 처리 기술은 언뜻 보기엔 굉장히 심플해요. 이건 뭐냐면 옵티미스틱 병렬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티미스틱이라는 거는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병렬 처리를 일단 합니다. 일단 병렬 처리를 해요. 그리고 충돌하면
기다렸다가 다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옵티미스틱 블록 프로세싱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옵티미스틱 블록, 옵티미스틱 프로세싱, 옵티미스틱 익스큐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 방법입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지금 보면 트랜잭션 9개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낙관적으로 그냥 옵티미스틱하게 1, 2, 3번을 동시에 처리해 봐요, 일단.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2번, 3번이 1번이랑 충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충돌난다는 것은 2번, 3번 트랜잭션이 1번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나서야 실행되어야 되는 트랜잭션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더를 전송하려고 봤더니 잔고가 부족해. 근데 사실은 1번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나면 잔고가 생기는 경우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1번, 1, 2, 3번이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 2, 3번을 동시에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실패하겠죠, 두 개는. 그래서 어, 일단 1번은 처리가 됐고 2, 3번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시도해야 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1번은 성공했고 2번, 3번은 다시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번, 4번, 5번을 동시에 처리해봐요, 이번에. 3번은 밀어두는 거죠. 2번, 4번, 5번을 동시에 처리해보고, 그럼 2번은 통과하겠죠? 2번을 통과하고, 이번에는 3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5번이 또 2번이랑 충돌이 났어요. 원래 하려고 봤더니. 그래서 5번은 실패한 거죠. 2번은 성공했을 거고요. 그래서 2번과 5번은 일단 지연시켜 놓고 나머지 것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는 4, 6, 7번을 실행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해서 새로 성공시키는 것들만 계속 통과시키고 실패하면 기다렸다가 다시 실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름을 지금 블록 STM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트랜지셔널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런 이름으로 이런 기술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이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앱토스에서 처음 개발했다라기보다는 이 분산 노드 시스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이미 유명한 솔루션이라고 해요. 이런 분산 시스템에서 이미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을 가져다가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도 그 서버들이 여러 군데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동기화를 맞출 것이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알려진 문제와 알려진 솔루션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낙관적으로 병렬 처리하는 기술을 가져다가 이 블록체인에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앱토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능에 얼마나 향상이 있는지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검은색 라인의 네모 박스 이게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파란색 세모가 이제 블록 STM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시하고 있는. 보시면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게 여기서 제시하기로는 거의 15배, 16배 이상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스레드가 32인 경우고요. 이 얘기는 32차원의 병렬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차원이 2개, 또 뭐 10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 처리 속도가 이것에 비례해서 그대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두 개 차원을 쓴다고 해서 2배가 되고 10개 차원을 쓴다고 해서 10개가 되는 것은 아닌 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서로 충돌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나지 않는다면 그 n개의 차원을 썼을 때 n배만큼 성능이 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기 때문에 충돌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 32개의 스레드를 쓰면 10배, 16배, 20배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표는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이 퍼포먼스 블록체인을 꿈꾸고 또는
모듈러 블록체인에서 많은 트랜잭션을 지원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최근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나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팀이 이 점프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던 팀에서 나와서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인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4월에 2억 2,5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거의 4조 가까이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았거든요. 4조의 밸류에이션에서 투자 금액이 거의 한 3천억 이상을 받은 거죠.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게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도 메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옵티미즘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투자를 더 많이 받았어요. 올해도 3월과 4월에 연달아서 8,900만 달러, 그다음 9천만 달러를 연속해서 받았습니다. 토탈 합하면 지금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도 11빌리언이에요. 11빌리언이면 거의 한 15조 이상이죠. 이 정도 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제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메인에도 나와 있고 이런 금액들을 생태계의 펀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금 펀드로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나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받은 자금을 자기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생태계 조성에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확장성을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투자를 많이 받는 프로젝트들이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일 수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프로젝트들이 제시하고 있는 TPS를 이제 쓸 수 있는 그 날이 언제쯤 올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요소가 아닐까도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이라든지 어, 어, 솔라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 앱토스의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높은 TPS를 달성한다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트랜잭션의 개수는 그 정도에 미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TPS가 만 TPS가 나온다라고 했어도 이제 그거를 그 성능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1초마다 트랜잭션이 만 개는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1초마다 트랜잭션이 100개도 안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하이 TPS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지 이런 것도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병렬 처리 기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